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전도연, 김고은 주연 자백의 대가는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은 여자 안현수와 히들 사이코패스이자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 모은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모종의 거래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총 12부작인 자백의 대가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인 안윤수는 남편과 둘째를 만들기로 한 밤 남편 이기대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피해자의 아내 안윤수를 소환한 경찰과 검찰은 안윤수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주 웃는 모습이 남편을 떠나보낸 미망인 같지 않았기에 범인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안윤수는 자신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작업실 앞에서 검은 후드를 입고 마스크를 쓴 여자를 봤다며 눈이 그려진 몽타주를 그렸어요. 그러나 사건 당일 유일하게 작업실에 왔던 남편의 후배 오서원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선배 이기대를 좋아한 건 사실이지만 불륜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죠. 안윤수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은 체벌 한 번 한 적 없는 다정하신 분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검사인 백동우는 보육원에서 자란 안윤수가 12살 때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계단에서 밀었던 사건을 알게 됩니다. 또한 흉기로 쓰인 와인병에 깨진 조각들에서 안윤수의 지문이 발견되죠. 이에 검찰은 안윤수가 남편이 후배 오서원과 바람핀 걸 알아채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안윤수는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죠. 이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미술교사 A씨로 언론에 확산되었으며 윤수는 물론 유치원생 딸의 신상까지 모두 밝혀졌어요. 하지만 윤수는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하죠. 한편 치과의사 부부를 독극물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모은은 부부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는데 갑질을 너무 해서 죽어버렸다며 언제든 기회가 있을 때 죽여버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가방에 약물을 넣고 다녔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묻는 말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친절하고 평온하게 대답하며 독극물로 내장이 타들어가 온몸을 뒤틀며 죽어가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웃으며 상세하게 설명하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언론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죠. 모은은 말 못하는 동물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은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했고 피해자 부부의 남겨진 아들에게 한마디 하라는 기자의 요청에 알겠지만 니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 잘못 만난 죄다. 너도 그 벌을 받는 거다. 라고 답하며 사회적 질타를 받습니다. 한편 안윤수는 친구가 맡아주고 있던 딸 소비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좌절하여 깜빵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해 징벌방에 들어갑니다. 한편 모은은 자신에게 시비 거는 재소자의 대동맥을 부러진 젓가락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징벌방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모은은 뉴스에서 안윤수가 내가 죽이지 않았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냐며 절박하게 외치는 모습을 봤기에 교도소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안윤수의 간절함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은은 교도관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틈을 타 옆방의 안윤수에게 말을 걸며 언니 남편을 내가 죽였다고 자백해서 언니를 밖으로 나가게 해줄 테니 언니는 날 위해 그날 내가 죽이지 못한 한 남자애를 죽여달라고 제안합니다. 딸과 함께 사는 일상을 지키고 싶었던 안윤수는 모은의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은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장에서 제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더 있다며 자신이 여교사 A씨의 남편도 살해했다고 자백하죠. 이후 윤수는 일부러 모은에게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 잘근잘근 씹어 죽이겠다는 듯이 목덜미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야 남편을 죽인 진범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내 같아 보일 테니까요. 이에 여론은 억울하게 수감된 여교사 A씨를 감싸며 미망인을 과잉 수사한 포각검사를 비판하고 수사당국은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한편 백동우는 모은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확신했으나 모은은 정말 자신이 죽인 것처럼 생생하게 빈틈없이 진술했고 피해자의 문신, 작업실 구조 등 언론에 나간 적 없는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동은은 모은이 살해 동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모은과 안윤수가 같은 시기에 징벌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00% 두 사람 간의 모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죠. 하지만 구치소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치과의사 부부 말고도 3명을 더 죽였다는 모은의 답변은 자기 이름을 말할 때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한편 안윤수는 모은의 조언대로 여론이 움직인 후 변호사를 선임했고 억울함이 변호사 명성에 묻히지 않도록 이름 있는 변호사 대신 욕망 있는 무명 변호사 장정구를 선임했습니다. 한편 모은의 국선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던 중 힘없고 가난해서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변호를 도맡아 한 진영인이 모은의 자백으로 한 사람이 누명을 벗을 기회가 생겼다는 아내의 말에 동의가 돼서 모은의 변호를 맡겠다고 자원합니다. 한편 안윤수는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되어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안윤수는 모은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데요. 모은은 윤수의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까지 고세훈을 죽이지 않으면 재판 증인석에서 자백을 번복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살인사건 피고인이었던 안윤수는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이 제한됐어요. 즉 들키지 않고 고세훈을 죽일 방법이 없었죠. 안윤수가 고세훈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자 모은은 진영인 변호사를 통해 안윤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그 누가 봐도 괜찮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과 편지 같아 보였으나 윤수만 알 수 있는 약속을 지키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윤수는 남편이 죽은 날 본 검은 후드를 입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자신의 집을 감시하는 걸 느끼죠. 하필 그 시각 징벌방에 있던 모은이 의무실로 이동된 이후 교도소의 CCTV가 누락되면서 안윤수는 모은이 탈옥해 자신을 감시하고 간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데요. 또한 안윤수의 핸드폰으로 고세훈을 빨리 죽이라는 문자까지 왔어요. 또한 모은은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재소자가 출소하자 그녀를 윤수에게 보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딸 소비를 납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모은은 계속 안윤수를 압박하고 옥죄는데요. 이 안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진짜 살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편 윤수가 죽여야 하는 고세훈은 같은 학교 여중생 강소망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여 배포한 쓰레기였는데요. 하지만 고세훈 부모의 입김으로 피해자 강소망은 원주교제를 하는 중학생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강소망이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고세훈은 자신을 고소한 강소망에게 복수한다며 그녀의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내버렸죠. 이에 피해자 강소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버지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고세훈은 만 14세인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5호 장기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윤수는 고세훈이 할아버지 고동욱의 집에 살면서 학원을 땡땡이 치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부모님 집으로 가 게임을 한다는 걸 알아낸 후 전자발찌를 끊어낸 후 보호감찰관이 집에 도착하는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고세훈을 죽이러 가는데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간 윤수는 게임을 하고 있던 고세훈의 목을 졸랐어요. 이후 진영인 교수 앞으로 모은에게 전달 부탁한다는 우편물이 오는데요. 그 안에는 고세훈이 목에 칼이 찔린 채 죽어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모은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씹어서 삼켜버리고 죽은 치과의사 부부의 아들 고세훈이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모아둔 수면제를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죠. 사실 모은은 윤수에게 그 아이가 죽으면 날 찾아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한테 말해주는 게 우리 거래의 마지막이라고 해두었기에 일부러 자살소동을 벌인 거였는데요. 하지만 모은은 의사로 위장해 찾아온 윤수의 표정을 보고는 윤수가 고세훈을 죽이지 못했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사실 윤수는 아무리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윤수의 본성이었죠. 드라마는 극이 진행되는 내내 윤수가 진짜 범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계속 갖게 하는데요. 사실 윤수는 진짜로 남편을 죽이지 않았고 남편 또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윤수는 자신이 고세훈을 죽이지 못해도 모은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데요. 윤수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보내서 고세훈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세훈에게 너가 저지른 짓 때문에 널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코 널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가 살아있는 걸 아무도 모르게 딱 일주일만 지하실에 숨어 있으라고 해두었어요. 그리고 가짜로 고세훈이 죽은 척 사진을 찍어두었죠. 하지만 고세훈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진짜 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진영인 변호사를 통해 받은 고세훈의 사진은 윤수가 아니라 고세훈을 죽인 진범이 보낸 것이었고요.
즉 모은과 안윤수 말고 고세훈이 죽길 바라는 누군가가 따로 있었던 건데요. 한편 백동원 검사는 고세훈 사망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세훈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당한 피해자 강수망의 언니 강소혜가 모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소혜는 17세에 독일로 조기 유학을 가 의대를 졸업하고 코로나 시국에 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차량 전소사고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강소혜였던 모은은 코로나가 걸려 태국에서 격리되어 있는 동안 동생과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알게 됐고 자신이 두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걸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한 건데요. 모은은 강소혜가 태국에서 목숨을 구해줬던 여자가 죽기 직전 소혜에게 선물한 이름이었죠. 그렇게 강소혜는 모은의 여권으로 입국해 고세훈 부모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복수의 기회를 엿봤습니다. 모은이 살해 동기를 그저 갑질이라고만 했기에 상상할 수 없는 분노에 의해 복수한 강소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 모은으로 보여졌고 거짓말 탐지기는 기저선을 측정하는 질문 당신의 이름은 모은입니까에 대한 대답 자체가 거짓이니까 판독 불가일 수밖에 없었죠. 또한 치과 의사 부부 말고 3명을 더 죽였다는 말이 진실로 판독된 건 강소혜가 동생 소망과 아버지 그리고 진짜 모은이 자신이 돕지 못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백동원은 진짜 강소혜는 오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의료봉사로 난민촌에서 몇 년을 있었기에 원한 없이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소혜가 이기대를 죽이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한편 고세훈이 죽은 현장에서 안윤수의 머리카락이 나오자 확실한 용의자가 돼버린 안윤수는 체포되기 직전 도망쳤는데요. 한편 게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걸린 미성년자 구희영이 소년원에 자리가 없어서 모은이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사실 구희영은 강수망의 친구였으나 고세훈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소망이 원조교제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은은 구희영의 목을 졸랐으나 교도관들의 저지로 그녀는 목숨을 구하죠. 하지만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구희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교도관들의 저지로 목숨을 구하긴 했으나 목을 메고 떨어질 때 대퇴골이 파열되고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의료진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구희영의 다리에 응급처치를 해 그녀를 살린 건 모은이었습니다. 구희영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은과 사람을 시켜서라도 복수하고 싶었던 모은은 같은 인물이면서도 너무 달랐는데요. 한편 도망치던 안윤수는 자신이 보석됐을 때 가장 불편하고 불안했던 사람은 남편을 죽인 진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판화 작가인 남편의 추모 전에 얼굴을 가리고 갔다가 남편의 작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남편이 윤수를 새긴 작품에는 윤수가 직접 찍은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지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또한 윤수는 갤러리에서 진영인 변호사와 그의 아내 최수연이 기증한 작품 및 두 사람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은 남편 이기대와 알고 있던 사이였죠. 또한 최수연이 자신이 작업실 앞에서 봤던 그 여자와 비슷하다는 걸 깨닫는데요. 하지만 진영인 최수연이 진범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윤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남편을 죽였지만 고세훈은 죽이지 않았다고 자백하며 고세훈 집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증거 영상을 수사팀이 갖고 있는데 은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호 관찰관에게 최수연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를 증거 목록 사이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럼 진영인이 진범이라면 어떻게든 경찰서에 들어가 정말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애려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한 건 억울하다고만 외치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흥미를 끌만한 뭔가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들어준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윤수의 남편 이기대를 죽인 진범은 진영인의 아내 최수연이었습니다. 법학과 교수인 진영이는 학교 이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코보아코라는 작가의 작품을 학교에 기증했는데 이사장으로부터 그림 평가를 부탁받은 이기대가 표절해서 법정 드나들고 있는 작가라고 팩트를 말해버렸죠. 이후 진영인과 최수연은 이기대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며 이기대에게 끊임없이 연락해 사과하라고 따져댔어요. 그리고 이기대가 죽은 날에도 진영인과 최수연은 작업실까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기대가 사과를 하지 않자 최수연이 와인병으로 이기대의 머리를 내리치고 조각칼로 그의 목을 찔러 죽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내게 모욕을 줬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건 이 드라마에서 나온 살해 동기 중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후 두 사람은 안윤수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은이 갑자기 자신이 이기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모은의 변호사가 됐고, 검은 후드에 마스크를 쓰고 안윤수의 집을 감시하던 최수연은 모은과 안윤수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걸 알아냈죠. 고세훈만 죽으며 모은이 이기대 살인 사건의 진범이 되는 것이기에 진영인과 최수연은 안윤수가 빨리 고세훈을 죽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은인 것처럼 안윤수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했던 거였죠. 하지만 안윤수가 결국 고세훈을 죽이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오자 진영인이 고세훈을 죽이고 모은에게 사진을 보냈던 거였어요. 한편 진영인은 안윤수의 자백 영상을 보고는 정말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와 증거 목록에서 최수연의 몽타주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들 레우와 손주를 잃은 고세훈의 할아버지 고동욱이 복수의 눈이 먼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안윤수가 고세훈의 목을 조르는 동영상을 보내며 그녀가 손주를 죽인 범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고동욱은 안윤수의 딸 소비를 납치하고 안윤수가 죽는다면 딸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고동욱의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모은은 소비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병원에서 탈출하여 윤수와 딸 소비를 구출해냅니다. 한편 누군가 백 검사와 장 변호사에게 진영인이 고세훈을 죽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내는데요. 사실 구희영의 친구 중 고세훈의 셔틀을 하던 애가 현장에 함께 있었고, 숨어서 안윤수가 간 후 진영인이 와서 고세훈을 죽이는 장면까지 모두 찍고 있었어요. 구희영은 모은이 자기를 살려주자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진영이는 이기대의 작품 동판에 찍힌 아내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작업실에 갔다가 윤수와 모은을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 진영이는 그날 윤수가 본 건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며 무조건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하고 모은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윤수에게 동판에 부식을 부으라고 협박합니다. 모은을 죽게 둘 수 없었던 윤수는 결국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동판에 부식을 붓는데요. 이때 백검사와 장 변호사가 작업실에 도착하고 모은은 내가 언니를 도와주는 건 내가 저지른 일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흉기를 든 진영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자신의 배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윤수가 진영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자기 복부에 꽂혀있던 칼을 빼서 그대로 진영인의 가슴팍에 꽂아버리죠. 그렇게 모은은 윤수가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한 후 사망하는데요. 이후 윤수의 항소심에서 장 변호사는 안윤수는 자신의 딸과 삶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생존자라고 변론했고, 이기대 살인사건은 무죄, 고세훈 살인 미수 유죄, 살인 예비 음모 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양형이 감형될 수 있었던 건 피해자 유족인 고동욱의 탄원서 덕분이었는데요. 고동욱은 세훈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벌을 받았다면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한편 백동훈 검사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안윤수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죽은 희생자들의 명분 삼아 안윤수에게 더 집착했었다는 걸 반성하며 이기대 살인사건의 진범인 최수연을 잡는데요. 최수연은 자신의 지문이 찍힌 이기대의 유작만 없으면 자신의 죄를 묻을 수 있을 거라 여겨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따로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찍혔죠. 또한 지문이 찍혀있던 동판과 딱 한 점만 찍은 판화는 손상되었으나 테스트 프린트가 한 장 남아있었어요. 당연히 최수연의 지문도 있었고요. 한편 일상을 되찾은 윤수는 딸과 함께 모은, 아니 강소혜가 의료봉사를 했던 태국 차항마미로 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강소혜의 시계를 놓아주고 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